선영은 오늘도 주방 저울 위에 쌀을 올렸습니다. 정확히 180g. 남편이 좋아하는 밥의 양이었습니다. 저울의 눈금이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순간 선영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30년 동안 저울은 늘 정확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한 번도 재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삶이었을까? 30년 동안 한 번도 묻지 않았던 질문이었습니다. 어제 친구 미경이 던진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선영아, 행복이 무겁다면 내려놓아야 하는 거 아닐까? 선영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울 위의 쌀알들이 작은 떨림과 함께 흩어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저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낡은 저울 위에서 그녀가 재온 것은 정말 쌀의 무게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였을까요? 선영의 하루는 언제나 같은 시간에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30년 동안 반복된 습관이었습니다. 주방으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기계처럼 정확했습니다. 가장 먼저 손이 닿는 곳은 언제나 그 저울이었습니다. 1995년에 산 주방용 저울. 은색 도금은 벗겨지고 눈금판은 누렇게 변색되었지만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선영은 이 저울로 모든 것을 재왔습니다. 쌀, 소금, 설탕, 고춧가루. 남편 태준이 좋아하는 맛을 만들기 위해 단 1g도 틀릴 수 없었습니다. 밥이 어제보다 질어. 국이 좀 싱거운데. 남편의 말 한마디에 선영의 하루가 무너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더욱 정확하게 재려고 노력했습니다. 저울 위에 올라가는 모든 재료들처럼 그녀의 삶도 정확하게 측정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선영 자신의 무게는 누가 재고 있었을까요? 최근 들어 태주는 아침에 기침이 잦아졌습니다. 피곤해 보였고 예전보다 말수가 줄었습니다. 선영은 그냥 나이가 들어 그런가 했습니다. 하지만 태준의 눈빛에는 뭔가 하고 싶은 말이 가득한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선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태준은 짧게 대답하고 신문을 펼쳤습니다. 30년 동안 이어진 대화의 패턴이었습니다. 어제 오후 20년 만에 만난 친구 미경과의 대화가 선영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동창회에서 우연히 마주친 미경은 예전과 많이 달라 보였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 편안한 옷차림,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로워 보이는 눈빛. 너 많이 변했다. 선영이 말했습니다. 미경이 웃었습니다. 응. 3년 전에 이혼했어. 선영은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행복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너무 행복해. 처음으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카페를 나서며 미경이 선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영아, 너 행복해? 선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행복이 무겁다면 내려놓아야 하는 거 아닐까? 미경의 마지막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질문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나는 행복한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누구인가? 휴대폰 화면이 켜졌습니다. 손녀 지우에게서 온 카톡이었습니다. 할머니, 나중에 전화해도 돼요? 시간을 보니 밤 11시였습니다. 내일 전화해야지. 선영은 답장하지 않고 눈을 감았습니다. 잠은 들었지만 마음 한켠이 계속 불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지우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렸습니다. 선영은 기계적으로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저울을 집어든 손이 떨렸습니다. 저울은 늘 같았지만 오늘만큼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쌀알이 아니라 내 마음이 올라간 것만 같았습니다. 쌀을 담으려던 순간 그녀의 시선이 주방 선반 위에 멈췄습니다. 거기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가 보였습니다. 선영은 천천히 의자를 가져와 상자를 내렸습니다. 손끝에 먼지가 묻었습니다. 상자를 연 순간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공책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표지에 희미하게 적힌 글씨, 나의 소망. 선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공책의 존재를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아니, 잊으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천천히 첫 장을 넘겼습니다. 1995년 3월 12일. 결혼 1년 차에 쓴 글이었습니다. 나도 언젠가 작은 카페를 하나 차려보고 싶다.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내가 만든 케이크를 파는 그런 곳. 선영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런 꿈이 있었다는 것조차 잊고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낯선 사람의 글을 읽는 기분이었습니다. 여행을 가보고 싶다. 제주도만이라도 그림을 배워보고 싶다.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 1997년 8월의 글귀에서 선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오늘 태준이 퇴근하고 피곤해 보여서 어깨를 주물러줬다. 아무 말 없이 신문만 보더니 잠들었다. 내 마음을 알까? 아니, 말하지 않으니 모르겠지. 나도 태준의 마음을 모르는 것처럼. 선영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때도 이미 서로의 마음을 몰랐던 거였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2000년에 쓴 글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쓰지 않기로 했다. 꿈을 적는 것도 바라는 것도 지쳤다. 그냥 주어진 삶을 살자. 그게 편할 것 같다. 그 뒤로는 빈 페이지만 이어졌습니다.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이 여자는 누구였을까요? 25년 전의 자신은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공책 뒤편을 넘기던 순간 뭔가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작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선영은 사진을 집어들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것은 결혼 전 찍은 태준의 사진이었습니다. 뒷면에는 희미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태준의 필체였습니다. 선영아, 결혼 초에 네가 이 공책에 뭔가 적는 걸 봤어. 말을 걸까 하다가 용기가 안 났어. 그래서 이렇게라도 내 마음을 남기고 싶었어. 항상 내 요리를 사랑했고 너와의 시간이 소중했어. 하지만 내가 그걸 제대로 표현한 적이 있었나? 내 무관심이 너에게 상처가 되었을까? 언젠가 내가 이 공책을 다시 펼치는 날, 이 메모를 발견하게 바라. 미안해. 사랑해. 1996년 봄. 1996년 봄. 선영은 손끝이 얼어붙은 듯 공책을 덮지도 펼치지도 못한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결혼 2년 차였습니다. 그동안 태준을 오해하고 살아온 시간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말하지 않아 생긴 오해가 서로를 얼마나 멀어지게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태준이 이 공책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것도 거의 30년 전부터?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30년 동안 남편은 무표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요구만 하는 사람. 하지만 이 메모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도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걸까요? 공책을 덮으려던 순간 또 다른 종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공책 뒷표지에 붙어 있는 작은 쪽지였습니다. 내가 이걸 다시 찾는 날이 오면 그때는 나도 용기를 내볼게. 태준. 선영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서로 옆에 있었지만 진짜 서로를 본 적이 없었던 걸까요?
여보, 아침 안 해? 태준의 목소리에 선영은 화들짝 놀라 공책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자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리대 위에 펼쳐둔 채로 뒀습니다. 지금 할게요. 주방으로 향했지만 저울을 짚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눈대중으로 해보기로 했습니다. 쌀을 씻으며 선영은 태준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태준은 평소처럼 신문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리대 위에 놓인 공책이 눈에 들어왔는지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태준의 시선이 공책에서 선영으로 다시 공책으로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선영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태준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밥을 하면서도 국을 끓이면서도 반찬을 데우면서도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저울 없이 만든 밥상. 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밥그릇을 내놓았습니다. 태준이 첫 숟가락을 떴습니다. 선영은 숨을 죽였습니다. 태준은 한참을 씹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공책 봤어? 선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네, 사진도? 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준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봐. 맛있네. 선영은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준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미안했어.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내 꿈 다 망쳐버린 것 같아서. 아니에요. 제가 포기한 거예요. 태준이 떨리는 손으로 선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이요. 그날 오후 선영은 오랜만에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길을 걷다가 작은 꽃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문득 허브 화분이 떠올랐습니다. 꽃집 안으로 들어가 작은 화분들을 구경했습니다. 이거 키우기 어려워요? 선영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물만 잘 주시면 됩니다. 향도 좋고 요리할 때도 쓸 수 있어요. 선영은 3개의 화분을 골랐습니다. 로즈마리, 바질, 민트. 집으로 돌아와 화분들을 주방 창가에 놓았습니다. 저울이 놓여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저울은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햇빛을 받은 허브잎들이 반짝였습니다. 선영은 화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울 위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가벼울까? 30년 동안 그녀를 짓눌렀던 무게가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선영은 눈대중으로 재료를 담았습니다. 저울 없이 요리하는 것은 3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태준이 퇴근했습니다. 다녀왔어. 어서 오세요. 태준이 주방으로 다가왔습니다. 창가에 화분 놓았어. 네. 오늘 샀어요. 태준이 화분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좋네. 집안이 환해 보여. 밥상을 차리는 동안 두 사람은 평소보다 자주 눈이 마주쳤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를 제대로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 선영 옆으로 태준이 다가왔습니다. 내가 도와줄까? 선영은 깜짝 놀라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괜찮아요. 나도 같이 하고 싶은데. 태준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선영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뭔가 달라진 것 같아서 나도 변하고 싶어. 저도 그래요. 저도 변하고 싶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외로움에 대해,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들에 대해,
잃어버린 시간들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시간들에 대해. 다음 날 아침 태준이 먼저 주방으로 나왔습니다. 화분에 물 줘야 하지 않을까? 선영이 놀라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같이 줄까요? 그래.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허브 화분에 물을 주었습니다. 이 화분들 이름 지어줄까? 태준이 말했습니다. 선영이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요. 당신이 하나 지어봐요. 첫 번째 건 건강. 우리 건강하게 살자. 선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두 번째 화분을 가리켰습니다. 이건 자유. 서로에게 자유를 주자. 태준이 마지막 화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용기.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자. 선영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이 시간에 문을 열자 뜻밖의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손녀 지우였습니다. 할머니, 지우야? 어젯밤에 연락했었구나. 미안해. 답장 못했지? 22살의 지우는 큰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눈이 붓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할머니, 저 며칠만 여기 있어도 될까요? 무슨 일 있니? 취업 준비하느라 너무 지쳐서요.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자취방에 혼자 있으면 자꾸 울컥해서. 지우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선영은 오래전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선영은 손녀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럼 물론이지. 들어와. 여기서 푹 쉬어. 지우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새로 샀어요? 지우가 허브 화분들을 발견했습니다. 응. 어제 샀어. 우와, 예쁘다. 저도 이런 거 키워보고 싶었는데 요즘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선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키울까? 여유 찾으려면 이런 거 하나씩 해봐야지. 정말요? 태준이 지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셋이서 키우는 거야. 지우의 얼굴에 처음으로 밝은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날부터 세 사람은 함께 허브를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매일 아침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화분에 물을 주었습니다. 할머니, 이 허브들로 요리해도 돼요? 물론이지. 그럼 제가 오늘 저녁 만들어 볼게요. 요리하면서 스트레스 풀고 싶어요. 지우가 신이 나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선영은 손녀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며칠 후 저녁 식사 자리, 지우가 만든 파스타에는 직접 키운 바질이 들어갔습니다. 맛있다. 태준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할머니 요리 실력을 물려받았나 봐. 지우가 웃었습니다. 선영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30년 동안 놓쳤던 것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대화, 웃음, 그리고 사랑. 일주일 후 지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결심했어요. 뭘? 며칠 동안 할머니, 할아버지랑 지내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취업 말고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걸 해보려고요. 선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뭔데? 베이킹이요. 제과제빵 학원 다니면서 진짜 제가 좋아하는 거 해보고 싶어요. 부모님은 반대하실 것 같아서 할머니랑 먼저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선영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자신의 공책에 적혀 있던 꿈과 똑같았습니다. 할머니도 젊었을 때 그런 꿈 있었어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선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었어. 작은 카페를 하고 싶었지. 정말요? 그럼 왜 안 하셨어요? 그냥 포기했어. 용기가 없었던 것 같아.
지우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아직 늦지 않았어요. 뭐가? 제가 베이킹 배우잖아요. 할머니도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해봐요. 저랑 같이요. 태준이 아내와 손녀를 번갈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생각인데? 나도 도와줄게.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 나중에 정말 작은 카페 열어볼까? 셋이서. 지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진짜요? 대박. 태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천천히 준비해보자. 그날 밤 선영은 오랜만에 그 공책을 꺼냈습니다. 25년 전에 멈춰있던 마지막 페이지. 그 아래 새로운 글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오늘부터 다시 꿈을 꾸기로 했다. 손녀 지우와 함께, 남편 태준과 함께,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과 함께 30년 동안 저울 위에 올려뒀던 무게들을 내려놓았다. 이제 그 자리에는 향기로운 허브가 자라고 있다. 가벼워진 마음으로 다시 시작한다. 창가의 허브 화분들이 은은한 향을 내뿜었습니다. 건강, 자유, 용기. 세 개의 화분은 이제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상징했습니다. 선영은 공책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허브 잎들이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저울은 서랍 속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고 창가의 허브는 조용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저울 위에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희망으로, 용기로, 그리고 사랑으로. 낡은 저울은 더 이상 그녀를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삶은 그녀 자신이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무게를 재는 대신 향기를 맡는 삶. 정확함 대신 따뜻함을 선택한 삶.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삶. 30년 동안 저울 위에 올랐던 것은 쌀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진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선영처럼 당신도 어쩌면 오랫동안 재기만 했던 무게가 있을지 모릅니다. 당신도 혹시 오래도록 내려놓지 못한 저울이 있었나요? 매일 무언가를 재고 맞추고 조절하며 살고 있지는 않나요? 때로는 그 저울을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것을 놓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선영에게는 허브 화분이었습니다. 당신에게는 무엇이 될까요? 오늘 영상이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당신만의 저울은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그 자리에 무엇을 놓고 싶으신가요?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황금빛 노을이 여러분의 하루에 따뜻한 빛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